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웨지샷인데요.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분들이 저건 짧은 채니까 쉬워 이러고 연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음. 많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보통의 롱홀에서 서드샷을 칠 때 보통 웨지샷으로 많이 공략을 저희는 하고요. 그리고 뭐 미드롤에서 미스샷이 나서 티샷이 미스샷이 나서 뭐 레이업을 해서 그 뒤에 이제 그린을 공략을 할 때 웨지샷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아마 타수를 지키고 줄이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웨지샷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아 맞습니다. 사실상 그 타수를 결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웨지샷인데요. 홍지원 선수의 웨지샷 거리 조절 비법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홍지원 선수가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웨지샷 거리 조절 레슨입니다. 일단 거리별로 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30m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떤 클럽이죠, 지금? 58도 클럽이고요. 샌드 웨지, 보통 음. 샌드 웨지라고 보시면 돼요. 30m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정확한데요. 정확한데요. 이제 이 다음은 40m 샌드 웨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스윙이 커진 느낌이에요. 네. 오, 너무 정확한데요. 와,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이제 50m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 진짜 정확하게 거리 조절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는데 네. 좀 어떤 생각으로 거리 조절을 하면 어, 될까요? 저는 거리 조절을 백스윙 크기로 만들어 치는데요. 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프로들은 백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프로님께 배웠을 때는 되게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네. 뭐 30m는 3시, 9시 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30m는 3시, 9시 그리고 40m는 그보다 조금 크게 그리고 음. 50m는 그 하프 스윙 할 때 약간 여기서 손목이 걸리는 부분까지 들고 음. 하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30m가 3시, 9시가 되는 게 보통 제일 기본적인 30m고요.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게 아무래도 3시랑 9시랑 뭐 이렇게 들려고 해도 살짝 높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느낌만 일단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이제 그린 상황에 따라서 뭐 3시, 10시, 뭐 3시, 11시, 12시까지 뭐 포대 그린이다 싶으면 뭐 이쪽 팔로우를 좀 더 높이셔도 되고요. 뭐 음. 조금 더 띄우고 싶으시다 하시면 살짝 왼발에 두시고 30m를 조금 열고 쳐볼게요. 이렇게 팔로우를 살짝 길게 음. 가져가시면 탄도도 높게 나오고 포대 그린에서 조금 더 공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요. 네. 백스윙 크기는 변함없이 팔로우만 차이가 있네요. 네, 맞아요. 3시, 9시 30m. 네. 그럼 40m 때는 또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제가 배웠을 때는 50의 크기를 L로 배웠는데요. 네. 이거보다 조금 작게 작은 L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음. 드는데요, 백스윙을. 팔로우도 무조건 작은 L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드리자면 50은 이 정도고 40은 이 정도, 그러니까 작은 L을 만든다 느낌으로 들고 쳐보시면 클럽과 왼팔의 각도가 90도 직각인 모양까지 만든다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음. 그 직각보다 40m는 조금 더 작은 느낌으로 드시고 50m는 조금 직각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 네. 보여주시겠어요? 50m는 아마 30과 40보다 치기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프 스윙의 크기이기 때문에 딱 오른 손목이 여기 걸리는 느낌으로 드시면 편하세요. 백스윙과 팔로우 크기가 똑같게 음. 쳐볼게요, 한번.
네, 50m 샷까지. 음. 지금 홍지원 선수는 이 거리 조절을 백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좀 주위에서는 이 스윙 스피드 자체로 거리를 조절한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스윙 스피드로 하는 거는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진 음. 않고요. 백스윙 크기로 연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제 거리를 찾는다면 뭐 이게 더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작은 스윙하는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어프로치도 백스윙을 크게 했다가 내려오는 아 스피드를 감속시키면서 힘 조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선수들처럼 백스윙 크기를 아까 홍지원 선수가 시계 설명했잖아요. 아주 좋은 네. 방법이죠. 네. 그 시계를 계속 상상하면서 거리마다 스윙 시간 그거를 계산을 잘 하면 네. 크기를 잘 조절을 해서 같은 거리만 일정하게 내보낼 수 있는 연습만 한다면 정말 스코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거리를 정확하게 음. 조절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들었던 크기와 팔로스루의 크기가 똑같은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연습장에 가면은 앞에 거울 있잖아요. 미러로 된 네. 거울. 그거를 보고 이미지를 그려 보시는 게 좋아요. 뭐 내가 여기까지 든다고 해도 쪼끔 더 아마 크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드실 때는 쪼끔 작게 드신다는 느낌으로 3 시, 9 시를 지켜 주시는 게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백스윙 크기를 음. 맞춰 가면서 공을 쳐 보시면 거리마다 백스윙 크기를 점점 조절할 수 있게 이거는 제 거리다 보니까 네. 아마추어 분들의 거리를 찾아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 항상 감으로만 뭔가 네.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네. 거울이라는 방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어프로치 거리는 이 선수들 백스윙 크기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의 백스윙 크기 이 어프로치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풀스윙이 음. 네. 아니고서는. 그래서 네. 홍지원 선수의 크기를 잘 보고 기억하셨다가 연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어디까지 들어야 하나가 좀 고민인데 그 3 시, 9 시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샷 같은 경우는 네. 좀 셋업부터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홍지원 선수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저도 어프로치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은데 저희 뭐 코스가 어려운 코스에는 세팅이 어렵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 샷을 구사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보통의 칩샷은 그냥 좀 좁게 서시고 살짝 오픈으로 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래야지 스핀이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픈으로 서는 편이고요. 백스윙 크기는 뭐 거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10 미터는 그냥 쪼끔만 드셔도 10 미터가 가니까 네. 뭐 어깨 정렬 다 맞추시고 10 미터는 그냥 어 어. 10 미터가 아무래도 선수들은 제일 기본적인 게 맞는데 와. 아마추어 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이거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어렵던데요, 저는 10 미터가. 절대 10 보통 미터가 안 가던데요. 보통 컨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오른발에 놓고 시작하셔도 되고 그냥 이 공보다는 공 가운데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게 놓으시는 게 아마 공을 맞추긴 편하실 음.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백스윙은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클럽을 바꿔가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네. 그렇게 하는 방법과 네. 클럽 하나로 내가 그냥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좀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인 거는 50 샌드 웨지로 하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음. 보통 핀 위치에 따라서 선수들은 조절을 많이 하는데 중핀 뭐 그린 프린지에 있는데 뭐 핀이 중핀에 있거나 백핀에 있으면 선수분들은 58 도로만 사용을 하진 않아요. 뭐 음. 48 도나 피칭 웨지나 보통 저는 52 도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52 도로는 뭐 거리가 58 도보다는 쪼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쪼금 더 작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52 도로 하다 보면은 로프트가 서 있어서 런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음. 정확하게 58 도보다는 구사할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웨지샷 레슨을 하면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좀 손목의 네. 움직임이거든요. 이 네. 부분 역시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서 아 네. 홍지원 선수는 좀 어떤 생각으로 하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윙의 스타일은 얼리 코킹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프로치 하면서도 이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손목을 좀 빨리 꺾는 편이에요, 백스윙을 들 때.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손목 스윙이 빠른 편인데 보통의 선수들은 뭐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펴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풀리거나 그냥 가져가서 탑핑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얼리 코킹을 해서 이 얼리 코킹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얼리 코킹을 하면은 훨씬 스윙도 간결해지고 컨택도 정확해지고 또 볼의 탄도도 많이 뜨면서 스핀량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좋은 어프로치 어.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홍지원 선수는 이 웨지샷을 할 때 탄도 조절을 평소에 네.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보통 볼 위치에 따라서 많이 하고요. 음. 뭐 많이 띄우고 싶다고 하면은 뭐 헤드를 여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음. 30m, 40m는 띄우려고 하다 보면은 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살짝 왼발 포지션 왼발 앞꿈치 쪽에 놓는 편이고요. 페이스는 그냥 살짝만 너무 많이 열면 너무 붕 떠버려서 거리가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음. 살짝만 열고 30m를 쳐보면 뭐 왼발에 놓고 살짝 열었으니까 이거는 뭐 30 아까 3시 9시 알려드렸 이걸 치면은 분명히 짧거든요. 조금 음. 더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40보다는 살짝 작게. 대신에 런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스윙을 해야 하고요. 아, 정말 원안에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손목 각이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풀려서 이렇게 오른 손목이 보이게 끝나거나 너무 가져와 버려서 왼팔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컨택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백스윙 때 들었던 손목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은 샷이지만 웨지샷 연습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평소에 홍지원 선수는 연습장에 갔을 때 루틴이 어떻게 돼요? 연습 루틴이? 저는 이제 연습을 시작할 때 짧은 클럽부터 시작하는 편인데 10m부터 70m까지 거리별로 10개씩 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10m 10개를 치고 그다음 20m 10개, 그다음 30m, 40m, 50m 이렇게 치는 편인데 그 뒤로는 이제 피칭 엣지 7번 아이언 이렇게 치는 편이고요. 근데 뭐 저는 웨지샷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인데 뭐 짧은 클럽을 치다 보면 긴 클럽도 자연스럽게 컨택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어. 이 30m 거리의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면 전체적인 스윙 리듬이랑 아이언 컨택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30m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부터는 저도 연습장에 가면 똑같이 10m부터 늘려가면서 10번씩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웨지샷을 할 때 뒷땅이나 생크나 이런 미스샷을 진짜 네.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좀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한 잔디에서 뒷땅을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랑 캐디 오빠랑 항상 연구해 온 방법인데 뒷땅이 무서워서 저도 그냥 뒷땅을 안 치려면 살짝 체중을 왼발에 놓고 공은 살짝 오른쪽 포지션에 놓고 체중을 그냥 왼발에 계속 실어두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뒤에서 맞기 때문에 뒷땅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것 네. 같고 왼쪽에 두시고 손목 각을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런은 많지만 뒷땅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양잔디에서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양잔디에서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 너무 타이트하면 또 프레셔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클럽이 저는 멀어지게 되면은 힐 쪽에 맞아서 생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과 클럽이 멀어지면. 네. 그래서 저는 멀어지지 않게 클럽이나 그립이 그냥 왼쪽 허벅지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치려고 노력해. 저도 그 하나 클래식 마지막 홀에 네. 저희가 MBTI가 N이라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생크도 치면 안 되고 뒷땅도 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 웨지샷 때 왼쪽 허벅지에 붙어가는 것만 신경 써서 쳤거든요. 그래서 컨택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왼쪽 허벅지에 또 포인트를 두고. 네, 왼쪽 허벅지에서 손이 멀어지지 않게. 손이 멀어지면 힐 쪽에 맞는 확률이 높아져서 똑같이 서시고
왼쪽 허벅지도 저렇게 멀어지지 않는 느낌. 몸과 클럽이 같이 붙어서 다니게 되려면 백스윙, 다운스윙 모두가 몸과 그리고 클럽이 같이 회전을 해야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이 작게 해야 되니까 상체 회전은 안 하고 손목만 돌려서 클럽만 돌리실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생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홍지원 선수가 58도로 레슨을 네. 이어주고 있었는데 평소에 웨지 구성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의 웨지 구성은 48도, 52도, 58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뭐 저와 비롯한 모든 프로 선수들은 짧은 클럽에서 좋은 뭐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은 클럽의 구성을 늘리는 편이고,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웨지 구성이 2개이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은 50도와 56도, 저도 2개를 쓸 땐 그렇게 썼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프로턴을 하면서 웨지 구성을 늘 때는 48도, 52도, 58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홍지원 선수가 미스샷을 방지하는 샷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는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이 웨지샷 할 때 체중 이동은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저는 웨지샷 할 때는 체중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체중을 보통 가운데 50대 50보다는 왼쪽에 조금 더 실려 있게 60대 40이거나 뭐 편하신 대로 뭐 왼쪽에 좀 더 실려 있게 놓으시고, 그 상태로 드시고 그 상태로 내려와셔서 피니시가 끝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뭐 짧은 채다 보니까 뭐 팔로만 드는 건 아니고 살짝 상체가 열려도 체중이 따라가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놓으셔도 상체는 자연스럽게 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연습하시면 뭐 뒷땅이나 생크는 방지할 수 있고 미스샷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중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고요.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체중 이동하지 말라고 하면 다리를 아예 안 쓰세요. 맞아요. 약간의 회전은 들어가되 오른발 안쪽에서 체중이 더 우측으로 밀리지 않는 것만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저는 그래서 아치에다가 힘을 많이 주는 편인데 어프로치를 할 어. 때는 이 아치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만 간다면 체중이 막 흐트러지진 않거든요. 이 아치에 체중을 두면은 오른쪽으로 밀릴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치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치에 체중을 두면은 회전이 되더라도 체중 이동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샷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아치 쪽에다 힘을 주시고 이 체중 이동을 하지 말라, 좀 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하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장 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아치가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정말 홍지원 선수만의 신선한 비법이 녹아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이 웨지샷 거리 조절 레슨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꿀팁들 잘 익히시고 연습하셔서 멋진 샷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